가기사는 증시 갈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활의 디딤돌을 밟은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머리도 빠진 것처럼 완전히 대머리처럼 보이네 오늘. 가운데 고르바초프처럼 머리가 가운데만 요즘 있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조금 빠졌나요? 부인할 수가 없네. 머리 왜 이렇게 빠졌지? 스트레스 엄청 받았나 보다. 진짜. 그러게요. 참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버피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햄버거만 먹고도 90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워런 버핏 제일 부러운 건 건강이죠. 야, 지금 90살인 할아버지가 쩌렁쩌렁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우리도 그런 분이 계셨었죠? 누구요? 송혜 선생님. 네,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도 들렸죠. 네. 오늘 근데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그냥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0.01%, 코스닥은 0.1% 플러스. 그 의외 아닙니까? 저는 의외던데. 왜냐하면 홍콩도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오늘 알리바바나 홍콩 증시 엄청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게 예상했던 데 드디어 이제 슬슬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그 빠졌던 게 확 올라가고 있는 건데.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드디어 이제 중국 주식 익절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익절 영역이 들어왔어. 너무 신나. 네.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 같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본질은 다 지하 4층 감옥에 갇혀 있어. 네, 오늘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이 3%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둘 다 5%대, 2%대 급등을 했고요. 에너지 가격이 조정을 받을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WTI는 오늘 120불 넘었고요. 천연가스도 9.33불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통 섹터도 좀 1%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한샘, 신성통상, 포스코인터, 롯데쇼핑, 휠라홀딩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고요. 제일 많이 빠졌던 거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2.6% 정도 하락하면서 은행 업종이 빠졌는데 시중은행들은 사실 보합세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3.6% 하락을 했습니다. 그 화물연대가 지금 계속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소주에서 하이트 진로가 영향을 좀 미치더니 이제는 기아차까지 운송 거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3.6% 정도 하락을 했고 기아도 한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 관련된 규제가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국내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되는 조치가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우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한국공항 이런 항공주들도 조금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페노션, HMM도 요즘에 좀 계속 약합니다. 1%, 2%대 정도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가 120불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는 이제 3분기 브렌트유 기준으로 140불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 정보국 여기서도 이제 전망치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골드만보다는 조금 수치가 낮은 전망을 하고 있지만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는 원유, 휘발유, 천연가스 전부 다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발전용 LNG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한 117% 상승을 했고요. 도시가스용은 21% 정도 상승에 그쳤는데 이렇게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5.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추가로 어제 국민연금이 지분 추가 매입 공시를 했더라고요. 1% 정도 추가 매입해서 현재 1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기 요금을 지금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산업부에 이 요금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일에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이제 3월 기준으로 전력 소매 가격이 스페인은 108%나 올랐고요. 일본도 30% 올랐고 영국 20%, 독일 18% 올랐는데 한국은 5.6%밖에 안 올랐다고 합니다. 요거를 다 한국 전력에서 좀 떠안았겠죠. 프랑스가 이제 국내하고 비슷한 6% 정도 올랐거든요. 여기도 좀 정부가 가격 제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력 공급에서도 올해 한 84억 유로 정도 손실을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조 원 넘게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잖아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공사채 발행도 하고 있는데 규정상 이 공사채 발행은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를 넘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한도가 지금 점차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데
16일까지 이제 산업부에 3분기 요금 인상을 반영해서 전기요금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21일에 최종 인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를 것 같으네요. 예, 이렇게 사전 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뭔가 이렇게 계속 툭툭툭툭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올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워낙 저기 원재료가가 올랐으니까 뭐 불가피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모두가 이거는 좀 의견 일치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올리면은 진짜 다른 나라처럼 30% 40% 올려버리면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오늘 15%대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와. 이것도 사실 예견이 됐던 상황이죠. 예전에 블록딜 물량이 좀 풀리면서 이대주주 알리페이가 좀 물량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풀리고 조금 시간을 뒀어요. 그리고 오늘에서야 이제 블록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5,10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0만 주 5천억 규모입니다. 블록딜 소식이 알려졌고 할인율은 이제 밴드 하단인 마이너스 11.8%로 결정이 되어서 93,500원에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할인 많이 했네. 네, 근데 보통 이제 할인율 정도만 주가가 빠지는데 이렇게 추가로 더 빠졌던 거는 아무래도 남은 보유 주식도 그렇지. 추가로 매도할 우려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리페이 지분은 여전히 그래도 많습니다. 38%대에서 28%대로 줄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주가 못 가죠. 저거 다 팔 거라고 생각하면 주가 못 가죠. 그렇죠. 요 뭐 예. 오버행 우려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12%나 할인을 쳐서 팔면 꽤 오랫동안 힘든데 주가가. 뭐 나머지 물량은 뭐 팔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거나 이렇지 그렇죠. 않은 이상 조금 빠른 반등이 되지 않을까. 오버이 너무 크네. 네, 문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LNG 카타르발 LNG선 수주가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올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1차 발주 결과가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기자재주가 좀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그렇고요. 2년 전에 이제 1억 8,600만 달러 성과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번에가 2억 1,500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신조성과 이를 이번에 이제 양호한 수준을 확인해서 리스크 해소 요인이다라고 조선업 비중 확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물론 가정이 깔려 있긴 하지만 이번 매출 총이익률도 추정을 했거든요. 13% 수준. 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호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현재 신초 성과보다는 이번에 카타르 그 계약가가 조금 낮습니다. 근데 그렇죠.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카타르가 135척의 슬롯을 이미 잡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급등한 신주 성과 상승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 카타르가 이 100척 넘게 예약을 안 했다면은 신초 성과가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다라는 네. 의견이고요. 카타르 수주가 굉장히 대규모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마진은 이제 다른 수주 물량보다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조금 전에 했던 추정치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국조선사의 2025년부터 28년까지 인도 가능한 슬롯은 매년 15척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LNG 구매 확대로 인한 2026년부터의 LNG 슬롯이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협상력이 좀 높아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제 현대중공업 그리고 본행제 업체인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그리고 LNG용 고마진 제품 만드는 HST 엔진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했는데 대체로 오늘 뭐 조선주들도 소폭 상승을 했고요. 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4%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수주 잔고가 얼마나 계속 늘어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향 카메라 모듈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먼저 끝날 때쯤 여기서 나왔던 소식이었죠. 어제 우리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얘기를 안 했어요. 네네. 네. 네. 사실 오늘까지만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도하고 오늘 보도하고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반영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테슬라의 전기 트럭향 수주를 받았다. 삼성전기가 네. LG노텍을 제치고 전량 수주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도에서 추가된 부분은 모델 S, 3, 모델 X, 모델 Y 등 주요 모델과 전기 트럭에 모두 탑재될 것이다. 이렇게 규모가 나왔고요. 수주 규모도 4조에서 한 5조 원대 정도로 규모가 깜짝 놀랄 만한 알려졌습니다. 수준이었어요. 네. 와, 카메라를 4, 5조씩이나 판다고? 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5년간의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기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규모가 굉장히 커서 시장에서는 좀 뜨겁게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은 기존보다도 이제 사양이 더 높은 버전이라고 하는데 화질이 한 5배 정도 높은 500만 화소라고 알려졌고 다음 달에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라고 그 단독 기사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 전기가 그래서 오늘 어제는 좀 빠졌는데 오늘은 5.2% 반등을 했고요. 삼성 전기 카메라 벤더 옵트론텍이 오늘 23% 상승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쪽이 올랐네요. 사실은 그 애플 향만 계속 움직였었잖아요. 네. 예. 네, 그리고 뭐 카메라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또 하나 이제 EU에서 모바일 기기의 충전 포트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애플이 네. 애플 소식도 나왔었고 오늘은 이제 EU에서 원래 이게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게 이제 특허권이 있어가고 지금 8핀짜리가 걔네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약올라 죽겠어. 그 8핀 진짜 후졌거든. 진짜 애플 제품들 최악의 제품 8핀.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C타입이 나오고 나서는 정말 너무 후졌어요. C타입이 훨씬 좋은. 그리고 게다가 아이폰 외에 지들 거 뭐 아이패드라든가 맥북이라든가 전부 C타입 쓰고 있거든. 근데 안 쓰는 거야 C타입을. 기가 차. 근데 드디어 이제 유럽의 힘에 떠밀리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2024년 가을까지 EU로 수출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의 충전 포트가 이 C 타입으로 통일이 될 예정이고요. 스마트폰, 태블릿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이런 뭐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 가능한 모든 기기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만 빼고. 네, EU 인구가 뭐 4억 5천만 명이라서 상당히 영향은 좀 클 것으로 보이고요. C 타입 요거 생산하는 시나콘텍, JNTC가 오늘은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콘텍이 오늘 15%, JNTC가 5.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벤더 중에서는 이제 MC넥스는 오늘 3.5% 정도 하락을 했는데 NH증권에서 목표가를 좀 많이 하향을 시켰습니다. 54,000원에서 39,000원으로 대폭 하향을 시켰는데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하량 둔화에 따라서 물량이 감소하고 경쟁 심화로 인한 판가 인하 추세를 고려해 목표가를 좀 하향했다라고 밝혔는데 요즘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은 코멘트인 것 같아요. P와 Q가 지금 모두 하락한다라는 전망이잖아요. 안드로이드 진영 지금 아주 박살난 거지. 네. 네. Q만 줄어도 좀 우려가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P가 올라도 Q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 P와 Q가 둘 다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가 아니고 전 올해인 줄 알았는데 내년입니다. 그러면 아이폰 C 타입은 내년부터 적용된답니다. 제기랄. 네. 네. 참나. 네. 네, 그리고 EM텍이 어제 한 17% 정도 KTNG와 특허 소송 이슈 때문에 좀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 해명 공시를 해서 오늘은 한 7%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 EM텍이 공시를 한 거에 따르면 이제 특허 침해가 아니라 특허 이전을 KTNG에서 요구한 소송이고 소송 금액이 공시 의무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허는 이제 독자 개발 한계에 맞고 이제 EM텍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회사에 무단으로 뭐 넘겼다 이런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 어제 기사에서는 뭐 EM텍이 이제 물량을 뺏기고 다른 뭐 경쟁사 이렌텍이라든가 뭐 다른 회사들이 차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렌텍이 이제 하나금투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38,000원에서 34,900원으로 상향을 시켰는데요. 1분기 KTNG의 이 저장품 매입액을 보면은 1,119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렌텍의 전자담배 매출이 787억이기 때문에 KTNG의 이 전체 전자담배 기기 생산의 70%나 이제 이렌텍이 차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2020년도에 이제 이렌텍이 처음으로 이 생산을 했는데 당시의 비중은 5.2% 정도였는데 21년도에 34%로 올라가고 올해 1분기에 70%까지 상승을 해서 2년 만에 고객사 내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EM텍의 특허 논란과 다르게 이제 이렌텍의 경우에는 유도 가열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서 이제 특허 논란에서 자유롭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네. KTNG가 수출국을 현재 25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31 점점 이제 수출국을 확대할 예정이라서 향후 매출 성장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3%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엔터주들이 오늘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JYP에서는 이제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JYP 샵이라고 자사 쇼핑몰을 열었는데요. 그동안은 좀 오픈마켓을 통해서만 판매를 했지만 이제는 직접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4개 언어로 먼저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요. 뭐 오늘 JYP가 6% 상승을 했고 SM과 YG엔터도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하이브가 조금 오늘은 거의 보합해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하는 BTS의 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지금 주가 반등을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통과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증권사에서도 일부 멤버 입대로 인한 BTS의 유닛 활동을 가정을 하고 이익 추정치를 하향할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이제 8, 9월에 진행될 투어가 6월 중으로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계획 발표와 함께 군입될 정도 조만간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진짜 뭐 군입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추정치를 좀 하향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네, 영업이익의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거니까.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면서 6명에서 움직이고 5명에서 움직이고 그런 생각이 없는가 보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유닛 활동을 가정하고 추정치를 깎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치 하향은 좀 그렇죠. 불가피하다라는 네.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영업이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멤버들이 군입대를 하면은 이제 네. 관련된 문제가 크니까 그래도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문제가 좀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일정들이 지금 계속 앞두고 있죠. 10일 금요일에는 미국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8.3%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을 예상돼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CPI는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근원 CPI도 어떨지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상치가 5.9%거든요. 전월에는 6.2%가 나와서 5%로 둔화되면 조금 뭐 긍정적이진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난번 5월 수치 발표할 때도 좀 4월 수치 발표할 때도 조금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네. 여전히 높았지만 그래도 자릿수가 조금 떨어지니까 조금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고요. 다만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연달아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미국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오히려 6월달 FOMC가 끝나고 나면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6월 FOMC요? 네. 네. 끝나고 나면 이제 9월 달치를 조차도 50bp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 50bp 하고 나면은 9월 달만 50bp가 아니라고 확정된다면 되게 분위기는 좀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6, 7월은 50bp 인상을 거의 다 확정이 있죠. 거의 네. 확정이라고 하고 예. 9월 달도 절반 이상은 50bp를 예측하고 있고 25bp 예측도 조금씩 지금 한 30% 되고 50bp는 60%가 넘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회복 시작했으니까 빠르게 연초 수익률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